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 고법에서 재판 3월 12일까지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해 라는 발표에 대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아마 받고 놀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뭔가 아무것도 그럴 게 없어요. 네. 자기가 생각했던 조기 대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더 이상 당내 경쟁자도 없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그 MBS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요. 이재명 개인 지지율도요. 지난주 대비 몇 번 한 4%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31%였는데요. 오늘은 28인가요? 3% 떨어졌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요. 그 지난주 36%에서 33%로 떨어졌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이제 28로 당 지지율도 안 나와요. 당 지지율도 안 나오고요. 특히 오늘 뭐 양상훈 칼럼에서도 잘 지적을 했지만 특히 호남에서는요. 호남에서는 당 지지율 대비 개인 지지율이 훨씬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김형주 민주당 전 의원 있잖아요. 네네. 어제 그 YTN에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1심 11월 작년 12월 15일인가요? 11월 15일이죠. 네네. 그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결과 나온 이후에 그 사적인 자리에서 민주당 호남 원로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원로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항소심 결과는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1심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그러면 이제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데이터가요. 지금 민주당 호남 원로들의 그런 말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데이터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어제 3월 13일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거의 나올 것으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저 수치는 굉장히 이재명에게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 6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전원 소집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한테 돈 좀 뿌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팍팍 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나 된 듯처럼 저게 마치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은행장들을 호출해서 추가 금융 지원 압박하면 또 은행장들은 지금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인데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뭔가 하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미 마치 최근에 행정권력을 접수한 저거 하기 것처럼. 힘들어요. 시중은행 그렇죠. 저거 압박한다는 거 하면 난리 나요. 마치 본인이 지금 이미 행정권력을 접수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겁박하는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게 본 수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물으면은 41대 48이 나왔어요. 그런데 40일이 뭐죠? 41이 정권 재창출, 48이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없네요. 이 정권 교체 48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지난주에는 53이었어요. 네. 일주일 사이에 또 5%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일단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한번 심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정권 교체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정권 교체? 그런데 이게 어떤 정권 교체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라야 어찌 되든 국민들이 어찌 되든 환율 때문에 고통을 받든 말든 환율이 폭등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든 말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하는 그 이재명 민주당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정권 교체가 48까지 내려왔어요. 네. 자, 그런데 아직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48%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율은 3%가 또 내려가서 28%밖에 안 돼요. 네. 정권 교체가 50% 가까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지지율은 30%를 못 넘고 있다. 이걸 굉장히 두 번째 눈여겨봤고요. 네. 세 번째는 각 후보별 호감도입니다. 이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지율의 선행지표가 돼요. 요거는 적합도네, 그죠? 요 표는. 예. 앞서 저희가 31에서 28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적합도고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있어요. 호감도는 좀 다르죠. 그렇죠. 각 후보별로. 아까 도표 다시 띄워주시죠. 네네.
이 호감도는 사실은 그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좋아할 수 있고 네. 좋아해야 찍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호감도는 그 정치인이 캠페인을 최대한 잘했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권의 정치인들은 다 호감도가 올랐어요. 보니까 다 올랐죠. 다 오세훈 올랐고 시장이 이제 그렇죠. 좀 올랐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올랐고.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7%가 네, 올랐습니다. 네, 네. 저렇게 골고루 다 올랐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이재명 대표 보세요. 37%에서 제자리거든요. 아. 그리고 비호감 수치가 여전히 60%대다. 근데 우리 국민은요. 지난번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 99%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호감 비호감이 저렇게 고착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정권 교체를 하겠는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 쪽의 시선이어야 정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표가 전용기 의원을 좀 불러서 야 용기야 일로 와봐. 전용기. 예, 좀 맞고 하자. 좀 맞고 하자. 너 새끼야 카톡 그것 때문에 내가 임마 지도 지금 봤어? 아마 박살낼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전용기 의원하면 나 한 대 맞을 테니까 니는 2대 맞아라.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으면 대표로서 그걸 딱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너는 더 세게 물어버렸잖아. 네. 넌 2대 맞아라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족사에 관한 루머, 과거에 관한 루머를 스스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죠, 사실은.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이 지지도 보면 관심 있는 게 근데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김문수 장관이 13%가 나왔어요. 네. 자, 근데 뭐 김문수 지금 장관은 사실 지금 보면 글쎄요, 뭐 좀 전체로 보면 이 강성이지 않습니까? 네, 강성이죠. 그리고 뭐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뜻도 별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탄핵 소추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 응원 집회를 제일 빡세게 선두에서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분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장관은 속된 말로 아삼육의 관계입니다. 네. 2020년 김문수 장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과거 뭐 좌파 시절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요. 이게 15대 때인가 이제 부천에서 박지원을 꺾고 첫 번째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 한 번 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돌싱인가요? 그때가 돌싱이에요. 그리고 언제냐? 2020년입니다. 네. 저게 2020년도 광화문 정광훈 집회에 김문수 장관이 그때는 뭐였죠? 그냥 논 타이틀이었어요. 그 타이틀이 없을 때. 그때 저기 이제 게스트로 나간 건데 근데 저기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냐면 2020년 1월 말에 정광훈 계열의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거를 창당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가 정광훈이 아니고 김문수였어요. 아. 그냥 정광훈은 후원자 또 목회자다 보니까 대주주였네요. 네, 대주주인데 지금 이준석과 개혁신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이 이준석이고 김문수가 허은하였어요. 아하. 예. 그래갖고 저기를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우리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또 이 나오면서 또 김문수 네. 장관이 또 팽되는. 그때 틀어진 게 왜냐하면 저렇게 하고 나서 정광훈 목사가 다른 일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유통일당이 너무 이제 이게 작다 싶어갖고 조원진의 우리공화당하고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합당을 했어요. 아. 그래서 자유공화당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자유공화당. 네. 근데 정광훈 목사는 김문수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우리공화당하고 합당을 하냐. 너 X다 해갖고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김문수 장관이 정광훈 목사한테 좀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사실 그래서 작년에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딱 그 지명됐을 때요. 네네.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한 인사다. 네. 제일 잘한 인사고 윤 대통령이 임기 이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김문수를 딱 노동부 장관 1년만 시키고 그 다음번에는 국무총리를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또 얘기했습니다. 참 김문수 장관 저도 뭐 오래전부터 잘 아시는 분이지만 글쎄요 이제 이게 윤 대통령 현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식이든지 투쟁이라는 것도요. 이 근거지 투쟁 네. 이게 이제 한번 벌어지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6월 그 87년도에 그때 이제 60항쟁 때 그때 그 60항쟁이 커질 수 있었던 게 그때 명동성당 농성이었어요. 맞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이제 그 시위를 피해서 그 탄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보호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며칠 동안 계속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60항쟁이 확 이제 불타는 중요한 게 됐고 이번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관저에서 사실상 투쟁을 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이제 높아지면서 지금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비슷해진다고 되는 건 아니 선거라는 게 all or nothing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격차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격차를 못 넘어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볼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제 변화의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마 보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제가 그런데 이쯤에서요. 네. 짧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도 하나 말씀드리고 네. 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는 필요 조건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번 대선 경선에 나올 수 있는 필요 조건 하나는 갖추고 있다. 그게 네. 뭐냐면요. 이번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명태균 씨하고 연결고리가 있으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대선 후보가 음. 됐다가는 앞으로 대선 본선에 가면 민주당에서 이제 그 김문기 몰랐다에 대한 미러링을 계속 할 겁니다. 명태균 알아요? 명태균하고 홍매화 심었어요? 명태균하고 여론조사 상의한 적 있어요?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결과 받아봤어요? 여론조사 의뢰한 적 있어요? 집요하게 TV 토론마다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사실과 다른 답변 한마디 잘못하면은 나중에 우리 국민의힘도 400억 원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김문수 장관은 명태균하고 엮인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네요. 2020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고 2022년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안 했으니까요. 그 점 한 가지는 저는 필요 조건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정말 명태균 씨하고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거리끼 있는 일이 있는 분들은 자진해서 저는 이번 대선 경선에 당을 위해서 이번에는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이슈는 이제